자, 내행성에 이어서 외행성의 위치와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도는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을 일컫는 말이고요. 얘네들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공전 궤도 자체도 지구보다 훨씬 길고 공전 속도도 느립니다.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느려요. 이것은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지구에서 바라보면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외행성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때는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과 지구와 그 행성 사이의 위치를 각도 같은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구랑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4개 방향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구에서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이 행성이 관찰이 된다면 여기는 합, 지구에서 태양 반대쪽을 바라봤을 때 이 행성이 관찰된다면 여기는 충,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는데 그 오른쪽에서 관찰이 된다면 여기는 서구, 지구에서 행성을 바라봤는데 태양보다 왼쪽 직각 방향에서 관찰된다면 거기는 동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서구하고 동구는 우리가 방위표를 항상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항상 동이고 여기가 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서구랑 동구를 따질 때는 방위표를 거꾸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고 이렇게 방위표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구의 꼭대기고요, 여기가 자전축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보면 여기가 서해바다, 여기가 동해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입니다. 서쪽, 동쪽 이런 방향은 고정되어 있는 방위가 아니고 회전함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이었던 것이 이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서쪽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치 관계는 태양과 지구랑 그 행성의 각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합 같은 경우에는 외행성, 태양, 자, 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행성, 태양, 지구 순으로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이 각이 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행성, 지구, 태양, 이 각이 0도니까. 그리고 충 같은 경우에는 외행성, 지구, 행성, 요렇게 태양, 지구, 외행성 요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 지구, 외행성 사이의 각이 180도가 되죠. 그리고 구 같은 경우 동구랑 서구가 있습니다. 외행성의 이 각이 90도가 될 때, 따라서 외행성이 태양의 동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동구예요. 태양의 동쪽이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도 동해바다 쪽이니까 동쪽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태양, 지구, 외행성 사이의 각이 90도, 그리고 여기서 서구도 태양, 지구, 외행성 사이의 각이 90도, 이렇게 해서 이 각이 90도인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 관계가 변화하는 순서인데요. 이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 공전 방향하고는 다르게, 자, 실제 공전 방향은 이렇게 지구랑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공전은 이렇게 하지만 지구에서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충에서 서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에서 동구로 갑니다. 그래서 충에서 동구, 그리고 합,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충,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실제로 공전 방향하고는 반대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구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주 공간에서 본다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외행성을 봤을 때 어떤 하루에 여기가 태양이었고 여기가 합이었다고 하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는 태양은 여전히 여기 있고 지구는, 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냥 봅시다.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지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행성이 여기 있었고, 근데 두 번째 관찰이 될 때는 지구는 여기서 요렇게 갔고 이 외행성
외행성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요 위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는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행성이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전 방향은 이 방향으로 했지만 지구에서 봤을 땐 이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외행성의 운동입니다. 외행성의 관측은 충에 위치할 때 그리고 합에 위치할 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첫 번째, 충에 위치할 때는 행성이 태양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뜰 때 행성은 지고 태양이 질 때 행성은 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떠서 해가 뜰 무렵 집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태양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밤 12시 태양이 내 완전 발밑에 있을 때는 얘는 완전 내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정 무렵에 남중하는 거죠. 자정 무렵 남쪽 하늘에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충 부근의 위치를 할 때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크기도 가장 크게 보이고 이런 걸 시지름이라고 하죠. 시직경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밝게 관측되기도 하고 위상은 보름달입니다. 모양은 보름달이에요. 자, 구에 위치할 때는 서구 또는 동구. 여기는 서구에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6시간 먼저 뜨고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관측이 된다. 이 말은 한번 그려봅시다. 서구에 위치할 때는 여기가 태양이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행성의 위치가 오늘 원 되게 안 그려지네. 여기에 있어요. 서구. 그러면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그럼 지평선을 가지고 얘가 도는데 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요때 이 사람의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요 시점이 대낮이에요. 12시.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지평선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았을 때 태양이 이 사람 지평선 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평선을 그대로 가지고 또 돌아요. 그러면은 동쪽 지평선 여기까지 왔죠? 서쪽 지평선 여기까지 왔어요. 태양이 완전 발밑에 들어가 있고요. 이때 동쪽 지평선에서 이 행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자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6시간쯤 지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평선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럼 동쪽 지평선이 여기까지 왔고 서쪽 지평선이 여기까지 왔겠죠? 동쪽 지평선으로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행성은 머리 위에 중천에 떠 있죠. 근데 태양이 뜨고 나면 얘는 더 이상 잘 안 보일 거예요. 따라서 태양이 뜨고 나면 얘는 관측이 잘 안 되는 거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떴냐면 이 사람이 자정에 이때 동쪽에서 떠올랐죠. 서구에서는 언제 떴냐면 자정에 뜨고 언제 지냐면 이 사람이 대낮이 됐을 때 정오에 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오에는 관측은 어렵겠죠. 하지만 오전 6시부터는 관측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게 서구에 떴을 때고요. 동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자, 동구에 위치할 땐 여기서 봅시다. 이게 행성이에요. 얘가 언제 떴냐면 사람이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을 때 얘가 그때 지평선에 걸려 있어요. 정오에 떴어요. 정오에 뜨고 언제 중천위에 올라갔냐면 얘가 태양이 서쪽 지평선으로 질 때쯤. 그래서 얘가 18시에 남중했고 언제 질 거냐면 태양이 완전 얘 발밑으로 들어갔을 때 지평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서쪽 지평선으로 얘가 들어갈 때 24시에 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오에 뜨기는 떴는데 관찰이 어렵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찰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자정에 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6시간
먼저 뜨고 진다. 자정에 뜨고 정오에 졌잖아요. 태양은 자정에 뭐라 그럴까, 6시간 먼저 뜨고 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정에 떴다. 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자정에 떴는데 여기서 떴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 뜨기는 떴는데 관찰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정에 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정에 뜨기는 떴는데 관찰 자체는 오전 6시 전까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6시간 먼저 관찰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동구에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6시간 늦게 뜨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오에 뜨고 18시에 남중하고 24시에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관찰이 됩니다. 자, 얘가 24시에 진다. 태양은 18시에 지잖아요. 근데 얘는 밤 12시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늦게 지죠. 그리고 서구에 있을 때는 자정에 뜨잖아요. 얘는 24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0시에 뜨는 거죠. 근데 태양은 오전 6시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먼저 뜨는 거죠. 하지만 이제 뜬다라고 한다고 해서 관찰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합에 위치할 때는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외행성의 위상. 자, 위상은 달의 모양처럼 보름달 모양인지 상현달 모양인지 반달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 외행성은 항상 반달보다 큰 위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언제나 태양에서 빛을 받는 면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위치에 있든 이제 지구의 궤도랑 이제 외행성의 궤도를 그리면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외행성이 합 근처에 있다고 칩시다. 정확하게 합에 있으면 관찰할 수가 없어요. 태양에 가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공전 궤도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공전 궤도면이 뭐 살짝간 차이가 있으면 완전히 합에 있어도 보일 수는 있지만 너무 그 관찰이 쉽지는 않겠죠. 얘가 합의 위치에 있으면 좀 크게 그린다면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이 다 어둡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밝은 면을 보네요.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서구 쪽으로 왔어요. 그럼 서구 쪽에서는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쪽 이만큼이죠. 그럼 이만큼이 어두울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얘를 바라보면 왼쪽은 다 밝고 오른쪽은 조금 뚱뚱하게, 왼쪽은 다 밝고 오른쪽은 조금 뚱뚱한 정도로, 이 정도로 보이겠죠. 이만큼은 어둡습니다. 어쨌든 반달보다는 크죠. 그리고 지구에서 이렇게 충에 왔을 때는 얘가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쪽이고 지구에서 이만큼을 보니까 보름달로 보이겠죠. 그리고 또 동구로 갔을 때는 얘가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쪽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얘를 봤을 때는 이만큼은 다 밝고 이만큼 좀 뚱뚱하게, 그래서 오른쪽은 다 밝고 왼쪽은 좀 뚱뚱하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어쨌든 보름달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언제나 보름달보다 큰 위상으로 관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행성하고는 좀 다르죠. 자,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구랑 외행성 1에서 2, 여기선 이제 여기죠? 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순행을 합니다. 순행은 태양이랑 지구의 공전 방향이랑 똑같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경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2에서 4로 이동을 할 때는 역행을 하게 되죠. 이 행성이랑 지구가 충 위치를 지나갈 때는 역행을 하게 돼요. 지구가 추월해 버리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4에서 5로 이동할 때는 또 순행을 하죠. 그래서 외행성은 공전하는 동안 대부분 순행을 하고 충 부분에 있을 때 잠깐 역행을 합니다. 역행한다는 것은 적경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외행성이 뜨고 지는 시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전날에 비해서 항상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외행성이 어제는 여기서 떴는데 내일은 어디서 뜨고 질 것인가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의 궤도, 그리고 외행성이 궤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외행성이 충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날은 지구에서 얘를 봤을 때 얘가 언제 뜰 것이냐면 18시에 서쪽 하늘에서, 아니 동쪽 하늘에서 뜰 거예요. 왜냐면 얘 지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지고 동쪽 하늘에서 얘가 떠오를 테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구는 요만큼 이동할 것이고, 좀 과장해서 얘는 요만큼 이동할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날은 이 사람이 똑같이 18시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8시일 때 이 사람의 지평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 하늘로 태양이 졌어요. 그런 다음에 동쪽 하늘을 봤는데 얘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여기서 지금 벌써 떠서 이만큼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더 먼저 뜬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은 계속해서 조금 더 일찍 뜬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얘가 여기서 뜨려면 언제 떴을까요? 지구가 지평선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떴겠죠. 그럼 이때 아직 태양이 서쪽 하늘을 완전히 다 지기 전에 얘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외행성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일찍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은 외행성과 태양과 지구 순으로 놓여서 외행성의 이각이 외행성, 태양, 지구. 외행성의 이각이 0도일 때의 위치를 말합니다. 언제나 지구가 중심이어야 돼요. 합에 위치한 외행성은 서구를 지나서 점차 충에 가까워지죠.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구에 위치한 외행성, 서구 또는 동구에 위치한 외행성은 태양과의 이각은 90도고, 태양보다 6시간 먼저 뜨는 외행성은 먼저 뜨려면 서구에 있어야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때 얘가 벌써 하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먼저 뜨는 위치입니다. 외행성은 충 부근을 지날 때 역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행성의 운동을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쪽에 탐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내행성과 외행성을 한꺼번에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역행하는 기간에 적경이 감소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적위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적경 여기서 이제 적경을 봅시다. 적경이 18에서 21, 21, 22 여기서 계속 증가하다가 22에서 21 여기도 감소했죠.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0.4 여기서 24시를 지나가면 어차피 적경은 다시 0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0, 2, 5, 6 하면서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수성이 역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적경이 12.8, 13, 13.6, 13.8 가다가 여기서 지금 역행을 했죠. 그래서 화성의 역행은 여기서 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찾아보면 돼요. 수성은 21점 여기서 역행 한번 했고요. 그리고 5, 6, 9, 11, 13, 13 여기서 또 한번 역행하네요. 그쵸? 그래서 수성은 2월 말, 6월 말, 그리고 또 언제가 있나? 10월 말. 여기서도 있구나. 여기서도 있네요. 그래서 적경이 감소하는 구간이 역행하는 구간이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적경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순행하고 적경이 감소하는 시기에 역행한다. 그리고 내행성은 내합 부근에서 역행하고 외행성은 충 부근에서 역행한다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이제 지난 부분이 밤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느 해 수성, 화성, 목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1월 달에 보면 밤이 시작되고 나서 수성이 졌어. 그러니까 태양보다 수성이 늦게 졌죠. 그렇다면
얘는 태양보다 늦게 져야 되니까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동방이각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지는 경우. 여긴 이제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 교점이 생기죠. 요럴 때가 이제 내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요렇게 볼 때는 계속해서 밤중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나서 지는 거죠. 그러면 이 동안에는 계속해서 동구 쪽에 위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동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요쯤에 되면은 태양과 같이 뜨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졌을 때 얘도 같이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태양보다 먼저 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합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문제를 풀어보면 역행하는 시기에 행성의 적경은 감소하고요. 외행성이 태양과 동시에 뜰 때 외행성은 동시에 떠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합에 위치해야죠. 충에 위치하면 반대가 되고, 내행성이 상현달 모양으로 관찰이 되려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이 밝아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동방 최대 이각 쪽이죠. 따라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야, 순금이 너 이제 내려가. 응? 야. 이순금 난입 종료. 상황 종료. 야. 너 귀만 보여. 야. 이순금, 아이고 내려가세요, 순금씨.